KBS 강릉방송국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북구 항로 개발에 참여하면서 동해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안 지역에서는 북구 항로를 지역 발전의 전기로 삼기 위해서 총력을 쏟고 있는데요. 하지만 항만 인프라 확충 등 선행 작업이 만만치 않다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동해 삼척 지역구 이희재 국회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희재 국회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회기 중이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바쁘신데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추석이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이 명절 준비로 마음들이 많이 부산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해안 지역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가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데요. 이 고기가 잡히지 않는 데다가 또 올해는 적조 현상까지 겹치면서 어업인들이 생존의 위기감을 갖는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계십니다. 동해안의 어업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세계 경제가 이제 침체 국면에서 하루빨리 좀 벗어나야 되는데 네. 따라서 이제 우리 동해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경제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민들의 경우는 이 어족 자원이 워낙 감소되다 보니까 네. 어획량이 점점 줄고 있어서 그야말로 시름이 깊죠. 그래서 올해 경우 전체적인 어획량은 뭐 전년 대비 크게 줄질 않았는데 네. 이제 이 동해안에는 오징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오징어 어획량이 전년 대비 줄어 있어서 네.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민들에 대한 이 정책 지원을 좀 더 강화해야 되고, 그러나 이 어족 자원 감소라고 하는 현상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동해안 지역 경제가 살아나려면은 이제는 수산업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뭔가 좀 다른 산업, 즉 이제 한동의 경제권 시대를 맞이했으니까 교역 물량을 늘려서 다른 어떤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좀 살리는 방안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어족 자원 감소라든가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우려하면서 예전에는 잡는 어업이었으면 이제는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을 하자. 거기다가 항만 활성화를 통해서 교역의 어떤 산업화를 꾀하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또 우리 국회의원께서 앞장서서 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북극 항로에 대해서 동해안 지역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극과 북극해는 어떤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북극이라고 하면은 이제 항시 얼어 있는 지역이죠. 네. 그래서 위도상으로는 이 북위 66.5도 이상, 그래서 늘 얼어 있는 동토, 그 다음에 이제 빙하와 이제 이 바다를 이제 북극해라고 하는데, 이게 지구 표면의 한 6%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북극 내지 북극해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것들을 자원의 가치로 따진다면 따질 수 있겠습니까? 이 지역에 지하 자원이 많이 매장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스 매장량은 전 세계의 한 30% 정도, 그리고 석유도 한 13% 정도가 이 북극해 지역에 매장돼 있어서 네. 그야말로 에너지 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발 계획들이 요즘 한창 나오고 있죠. 네. 그렇다면은 얘기가 되고 있는 북극 항로는 어디를 오고 가는 구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북극 바다를 경유하는 경유하는. 이제 항로를 북극 항로라고 네. 하는데, 이것이 우리 태평양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 시베리아를 북쪽 해를 거쳐서 유럽으로 연결하는 것을 이제 북동 항로라고 하고요. 네, 북동 항로.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캐나다 북부를 거쳐서 미주 대륙하고 연결되는 것을 이제 북서 항로라고 하고, 네. 그렇게 두 가지 항로가 있는데, 이것이 왜 주목받느냐 하면은 기존에 이제 인도양을 통하든지 이 태평양을 통해서 이제 인도양을 통하면 수에즈원하고, 네네. 태평양을 거쳐가면 이제 파나마원 쪽으로 그렇죠. 거쳐가는데, 이거보다도 거리가 3분의 1 이상 이제 단축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죠. 네. 거리 단축이라는 건 어떤 그 물동량에 그 들어가야 될 많은 그 경비의 절감이라는 거에도 또 직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거리가 단축되면 그만큼 이제 선박이 운행하는 데 드는 이 유류 비용이라든가 네네. 이런 이제 비용이 절감되고, 그다음에 그보다 더 큰 이점이 이 운항 기간의 단축입니다. 아,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가는 물량이 기존의 인도양 수에즈 운하를 거치게 되면 약 한 45일 걸립니다. 네네. 근데 북극해를 거치면은 10일 이상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엄청난 효과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용 절감 또 기간 단축 이 두 가지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무역 물동 물류 비용에 엄청난 경쟁력이 생기게 되는 네. 거죠. 경쟁력 면에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렇게도 또 자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그 북극항로 시험 운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우리 국토교통부가 또 요즘 이제 해양수산부가 네네. 됩니다만은 북극항로 시험 운항을 이제 계획을 했는데 올해 그 첫 시범 운항이 이제 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월 15일 날 네. 그 러시아 노바텍이라고 하는 회사에 예. 에서 이제 수입하는 나프타를 우리 선적을 통해서 광양항까지 네. 운반하는 계획이 이제 잡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드디어 네.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국가가 이제 되겠습니다. 네. 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네. 없습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지자체가 이 북극 항로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북극 항로가 이제 태평양 동해안을 이제 경유하게 되다 보니까 네. 부산 또 울산 포항 또 우리 강원도는 이제 강원도, 동해안 이렇게 이제가 관심을 갖고 서로 거점항이 되겠다, 전진기지가 되겠다 해서 이제 그렇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강원도가 가진 이점은 어떤 걸까요? 이게 이 사할린 쪽을 경유해서 네. 운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북극 항로의 가장 짧은 기간, 가장 짧은 거리 네. 단축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최북단에 위치한 항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부산, 울산, 포항보다도 우리 동해항이 이제 돼야 되는 이유는 네. 강원도의 유일한 국가 관리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제 선적의 화물선이 대규모 큰 배들이거든요. 이런 배들이 이제 운행할 수 있는 항만이 이제 동해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상의 이점 때문에 동해항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누가 봐도 다른 그 지자체에서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강원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가 자꾸 이 북극항로 개발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강원도에서는 그렇게 안심할 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북극 항로 개척에 뭐 서로 누가 이제 앞서 나가느냐라는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물동량을 누가 잘 확보하느냐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컨테이너는 아직 북극 항로를 이용하기에 적절치 않습니다. 아, 그래요? 컨테이너항은 이제 기존에 뭐 부산, 인천 이렇게 이제 갈 것이고, 네.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화물들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지하 자원이라든가 에너지 자원 같은 이제 벌크 화물, 네. 컨테이너를 싣는 게 아닌 벌크 아니. 화물들이 주로 될 겁니다. 그래서 네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동해항이 벌크 전용 항만으로서 지금 또 확장 공사도 하고 있고 아, 예. 해서 벌크 화물이 이주로 간다 그러면 동해항이 경쟁력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예. 이렇게 추진된다면 북극 항로로 인해서 동해안이 갖게 되는 효과, 기대 효과는 어떤 걸까요? 일단 해외 교역 물동량이 늘어남으로써 동해 항만의 이런 화물 선적에 하역 필요한 이제 회사들이 들어올 것이고, 네. 그에 따른 고용 창출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당연히 지역 경제에
대단히 큰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네,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 또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을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돈의 항만은 노후되고 낙후됐다 시설이 이런 지적도 없잖아 합니다. 그러면 경쟁 항만인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의원님. 그 항만 인프라가 확충되는 게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되는 점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예. 국회의원에 당선되고부터 네. 제가 공약으로도 북극 항로 개척을 앞장서겠다 그랬는데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항만 이 확장 공사입니다. 네. 지금도 동해 항만이 이제 최선율이 높아서 진작에 좀 확장 공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막대한 1조 원이 넘는 이제 예산이 투입돼야 되다 보니까 네.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노력해서 동해항 3단계 확장 공사 예산을 우선 실시 설계비로 86억을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습니까? 예. 그 86억으로 지금 설계가 되고 있고요. 설계 끝나는 대로 이제 공사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네. 그리고 방파제뿐만 아니라 이제 부두도 같이 확장돼야 됩니다. 부두 확장도요? 예. 7만 톤급 2선석, 5만 톤급 5선석 이렇게 확장하려면 부두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이 부두 확장에 필요한 설계비도 이게 한 60억 가량 들어갑니다. 네. 현재 지금 내년도에는 부두 확장 공사 설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거의 이제는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작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그 시작점을 찍어 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 항만 인프라가 확충이 되고 구축이 되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글쎄요 반길일만 남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되는데 동해안 지역 하면 올해 많은 호재를 맞았습니다. 이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청 유치가 또 가장 큰 호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기업 유치는 아직 미미하다고 또 알려지고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한 또 의구심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이것은 이제 서해안에 비해서 동해안의 상대적 낙후성을 뭘로 해결할 건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절박감에서 네. 강원도가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난 7월 초에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이 정식으로 개청이 됐고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죠. 한 2달 됐으니까. 네네. 그러나 이 사업은 3년마다 이제 재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3년마다요? 예. 그래서 앞으로 3년 후에 그만큼 기업 유치가 성과를 못 내면은 취소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예. 이런 그 위기 의식을 갖고 이제 경제자유구청 청장과 경제자유구청의 공무원들이 네. 그동안 MOU는 많이 맺어놨거든요. 이것을 실제로 투자로 연결되게끔 하는 네. 작업 여기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가시적인 좀 결실들을 맺어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네. 이제 뭐 하나 둘 결실을 맺어 나가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경제자유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전 도민들 다 함께 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태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강원도에 많은 사업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입니다. 이 북극항로와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지역 발전과 또 연계시킬 수 있는 그 연계 방안에 대한 계획도 나름대로 갖고 계시지 않을까 예. 싶은데요. 예. 일단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해서 원주 강릉 고속철도가 이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2017년 말까지 완공되게 될 거고, 그리고 또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육상 물류 고통망이 같이 완비가 돼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포항에서부터 삼척까지 올라오는 이제 동해 중부선 철도도 지금 시작이 됐는데 네. 이제 이것도 반드시 예정 기간 안에 완공을 시켜야 될 거고, 또 동해 삼척 고속도로, 또 홍천 양양 동서 고속도로도 네. 조기에 좀 완공해서 동해항 그리고 동해안 경제 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이 철도와 이 도로의 교통 물류망을
완성시켜내는 거. 네. 이게 이제 같이 병행돼야 되고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모처럼 어렵게 또 이재 국회의원님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저희가 듣고 싶은 얘기 또 질문 드릴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다 함께하지 못해서 다음을 기약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이 삶의 질 면에서 동해는 그 어느 쪽보다 열악한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치가 그 서민 생활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는 기대가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올 정기국회에서는 뭐 도민들이 좀 더 나은 기대를 해봐도 되겠는지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예, 제가 네. 또 새누리당의 강원도 유일한 지역 공약 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네. 우리 이 강원도 지역, 특히 동해안 지역의 이 지역 균형 발전 예산에 필요한 모든 역할을 하여튼 앞장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앞으로도 많은 역할 맡아주시려는 기대도 해보고요. 또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좋은 말씀 모시고 듣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 국회의원